우리는 지난 시간에 현시 정의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했는 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법장문 중에서 진여문, 이연진여와 어연진여를 끝냈습니다. 그죠? 이연진여와 어연진여를 끝냈습니다. 특히 어연진여의 여실공, 여실불공까지를 끝내고 어느 문에 들어와 있습니까? 생멸문에 들어와 있죠. 자,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그럼 생멸문은 지금 생멸문, 진여문 얘기는 끝났습니다. 그죠? 진여문 얘기는 끝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던 게 생멸문 중에서 각 전체를 달아놓은 거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만 지난 시간까지 하고 오늘 이제 시각의 마지막에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될 단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생주 이멸에 대해서 너무 빨리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부분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생멸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생멸문 전체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불교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인을 얘기하고 인이 반연하는 환경, 연을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인과 연과 과. 그러니까 내재인이요 외포 연이라 안쪽으로 인이 베개가 있고 바깥으로 연이 되어가 있는데 이 인연을 통해서 뭐가 도출됩니까? 결과가 항상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이 바람을 만나고 햇빛을 만나고 물기운을 만나면 연을 만났을 때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인이 연을 만났을 때 결국 발화를 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인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생멸은 어떻게 하느냐? 심생멸을 전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심생멸 뭘 얘기합니까? 인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심생멸의 과라고 할 수 있는 심생멸상을 얘기합니다. 기억나시죠?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생멸, 심생멸 인연, 심생멸상. 심생멸이라고 하는 건 인연과가 총체적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심생멸 인연은 이제 원인 제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심생멸과는 어떠한 모습이 도출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법장문에서는 두 갈래로 이 제법이 출생하는 걸 아레아식에 대해서 진망이 하배가 있는 이 아레아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마음은 처음에 본심은 불생불멸이다. 불구부정이다. 부정불감이다. 본래 허공처럼 텅 비어서 밀거나 잡아 당길 수도 없고 흔들림이 하나도 없다. 출렁거리지 않는 파도가 없는 잔잔한 명경지수와 같은 그런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본심을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심은 아무 생각이 없는 무념의 자리다. 그걸 본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정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무명의 바람이 헛바람이 들어오며 해가지고 망심의 세계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심이 파도가 처음에 일렁거리지 않는 것을 의상선생님 첫 개송에 보면은 제법 부동 본래 적 그리고 법성계 마지막 개송 보면 뭡니까? 구례부동 명의 불. 움직임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 구례부동 명의 불. 제법 부동 본래 적. 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진여 본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반야신경의 불생불멸이든지 불구부정이든지 부정불감이든지 이러한 것들이 본래 어떤 한 모양도 용납하지 않는 본래 무일물의 경지를 서술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은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음이 생멸이 유동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생각이 생멸이지만은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걸 생멸이라고 합니다. 조금 잡아당겨 늘리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생, 주, 이, 멸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현수 스님하고 원효 스님의 의견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현수 스님은 불속론을 인용해가지고 생주이멸을 해석하셨는데 원효 스님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강원에서 배우는 대총상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한 300년, 300년 동안 계속 강원에서 틀리게 가르칩니다. 원효 스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 생주 이멸에 대해서 시각의 사상에 대해서 다음에 나가면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요걸 분명히 인지하시고 수업에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생멸, 심생멸 중에서 아래아식을 의지해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각과 불각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각의 얘기를, 그죠? 각과, 본각과 시각과 불각은 서로 상대해가지고 이렇게 닉이 짜서 있다고 그랬죠. 그죠? 맞물려가지고. 본래부터 본각인데 중간에 뭐가 덮쳤습니까? 무명이 덮침을 해가지고 결국 본각이 뭐가 됩니까? 중생이 되는 불각 중생이 돼버렸죠. 불각이 돼버리고 이 불각이는 열심히 또 수행하고 바람일 행을 닦아서 뭘 돌아갑니까? 시각으로 돌아가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웃었던 얘기 있잖아요. 시각이 되고 나니까 그놈이다. 시각이가 누구였다? 본각이었다고 하는 그 대목까지 우리가 이제 기억나시죠? 예. 그 지금 이렇게 기억나시는 그런 대목이 전부 우리 아래아식에서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생각은 까먹을 수 있는데 마음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희한한 것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생주이멸에 대해 가지고 잠시 후에 좀 집중해 봅시다. 현수 스님은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현수 스님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스님은 하음 종주입니다. 원효 스님도 물론 우리 해동정의 하음 종주이십니다. 누가 맞다 틀렸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저는 원효 스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뭐 전제 조건은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인 건 또 이제 수업하다가 낱낱이 나오게 되겠죠. 이래서 저는 원효를 좋아한다. 이래서 맞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원효 스님은 대성과 소성의 공통점을 잡아서 소성도 그렇게 얘기한다 하면서 대성도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생주이멸은 나는 이와 같이 본다. 이렇게 해놨는데 뒤에 우리나라에 대강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이제 강주스님도 굉장히 많죠. 강백스님들도 많고 이분들이 바로 안 잡아놔가지고 계속 후학들이 틀리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내일부터 오실 각성 스님께 이제 제가 가서 스님 모시고 또 이제 강의 듣기도 하고 한 서너 시간 차 마시면서 스님 이분이 이렇게 이 부분 틀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난 늙어서 못한다. 네가 알아서 고쳐가지고 나눠주든지 어쩌든지 좀 그래 해라. 나는 이제 뭐 스님 아니면 우리나라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스님 좀 해주세요. 그래가 한 서너 시간 이제 신이 나서 당신은 무불통제시니까 모르시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이제 정중하게 여쭙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녹음도 그대로 남기면서 이제 질문을 하죠. 스님 곤란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스님의 기록을 음성을 남겨야 되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낱낱이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상이라고 하는 거는 현수 스님은 하음 종주다 보니까 일미진중 함시방 하나에서 모든 것이 파생된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귀신론에는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업, 수보 이렇게 9가지 아닙니까? 그죠? 이걸 갖다가 제1상, 무명일상을 현수 스님은 생상 하나로 봅니다. 자, 우리가 일념이라고 그러면 생각이 한번 일어났다 꺼지면 일념입니다. 그 와중에 생하고 멸하는 와중에 뭐가 있습니까? 주하고 이하고 생각이 버티고 변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상은 뭐라 보냐면 현수 스님은 전상, 현상, 지상, 상속상 이 네 가지를 주상으로 보십니다. 그러면은 스님들은 스님들을 위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상은 현수 스님은 처음에 생상으로 보고 생주임이랄 때 주상은 뭡니까?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이 네 가지를 주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상, 생각이 변질되고 달라지는 것은 집치상, 계명자상을 이상으로 이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러면 제 경험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다 확실히 아시겠지만 집치해가지고 요리조리 따지기 시작하면 바로 업을 짓습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이상은. 계명자상까지 넘어가면은 깨진 그릇입니다. 엎어진 물입니다.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욕이 자동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하는 말도 자동으로 나오고 사람이 한번 따지기 시작하다 푹 빠져보면 중독돼보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수 스님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멸상, 생각이 없어지는 상을 업을 짓습니다. 그렇게 멸상을 제 뒤에 일상을 두고 있습니다. 원효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아주 탁월한 견해죠. 원효 스님께서는
생상을 업상, 전상, 현상 이 세 가지는 제8 아래아식 위에 있는 생상이다. 이 세 개는 업상이 돋아 나오는 순간에 견분과 상분이 나눠지면서 전상, 현상은 전상이 보려고 하는 힘과 현상이 나타나는 힘 이 세 가지는 업상이 가면은 전상과 현상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업상이 없어지지 않는 그때까지 차례대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일상이 하나 사라지지 않는다면 전상, 현상은 옆에 부목처럼 계속 따라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무 위에 세워놓고 옆에 받침대 있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이 생상을 원효 스님께서는 그 다음에 주상에 넘어오면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주상이 여기서부터 원효 스님은 오매일료로 봅니다. 요게 끊어지고 요게 뭐냐면 네 가지로 봅니다. 원효는 생삼이요. 생상 세 개라 하는 거는 업상, 전상, 현상이고 8식이고 7식 적어놓으세요. 주상이 몇 식이다? 7식이다. 자, 한번 해봅시다. 주상이 7식이다. 주상이 7식이다. 현수는 애매하게 상하 80, 하합 60하고 대충 넘어가지만은 원효는 요게 주상이 바로 내연 이주한다. 직이 내향이라 안으로 해서 요 주상 생주까지 생상은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 허공이 이렇게 뒤집혔다 해도 뒤집힌 줄 모릅니다. 이게 구슬이 여기 하나 갖다 놓고 동그란 구슬이 합시다. 한 바퀴 싹 돌았다. 돌았는데도 투명한 구슬이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전상, 현상택입니다. 무명업상이 딱 덮이면서 그냥 멀쩡한 이 허공이 이마트 요 허공이 요 공기가 요만큼 있다 합시다. 공기가 요만큼 있는 걸 살짝 돌려붙다. 돌렸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 팔식에서 안 보입니다. 그죠? 하여튼 안 보이지만 위치가 변동된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 돌았습니다. 안 돌으면 구례부동 뭡니까? 안 돌았으면 생각이 무념입니다. 무념무상 절일체입니다. 싹 돌았으니까 도는 순간에 전상 현상이 같이 돌았습니다. 안에서 자신분별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자신분별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게 아집이 우리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 7식을 뽑아내는 무생법인을 얻는 그 순간까지 7식 요걸 주상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래서 저는 원효 스님을 굉장히 위대하게 보죠. 아치, 악연, 아예, 아만, 아치, 악연, 아예, 아만 요 네 가지가 주상의 사상입니다. 사주라 하는 것이 아치, 악연, 아만, 아예 요 네 가지입니다. 요거는 안쪽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잠도 안 잡니다.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은 잠도 자지도 안 하고 항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다가 옆에 툭 치면 딱 치기도 하고. 이 불침 놓으면 어때요? 발에 왜 잘 자는 거 불침 놓으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멀쩡하게 자고 있다가도 그놈은 안 자고 같이 해가지고 좋다 싫다 딱 구분합니다. 이래. 꿈도 요놈이 다 주관을 해가지고 요놈이 어떠냐면 요놈이라 그냥 요놈 저놈 하기 좀 죄송합니다. 여기 인형극 놀이 하면은 뒤에서 요래 손으로 놀리는 거 있잖아요. 앞에 놓는 인형은 누구예요? 육식입니다. 의식. 안입이 설신이고 안입이 설신이를 뒤에서 작동시키는 누구예요? 아치, 악연, 아만, 아예가 뒤에서 좋다 싫다 좋다 싫다. 요거는 안쪽에 애와 불에 내 마음에 든다. 내가 애착이 간다. 싫어한다. 요걸 계속 끊임없이 구분합니다. 요게 주상입니다. 그 요게 바깥으로 딱 나오게 되면은 내외 분별, 각간 분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에 주상까지 있을 때는 바깥의 경계를 분석하지 못합니다. 색성향 미촉법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육식을 밀어가지고 상속상이 판단하도록 합니다. 상속상으로 이제 육식으로 나오자마자 그때부터는 우리가 유명한 생기식이라고 합니다. 비로소 의식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주이멸. 자, 이 물건은 이 책상은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주. 그 다음에 좀 부서지다가 괴하다가 고장나다가 어때요? 공하기도. 사람도 생, 늙고, 그 다음에 병 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아프다가 찌그러들고 뭐 이렇게 백내장 수술도 하고 뭐 이래 하다가 어때요? 막 다비장에 가서 하나도 없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수행 열심히 했는 스님들은 사리탑으로 모시고, 그 2판, 4판이 분명히 사리가 분명하시니까 수행 열심히 안 하신 스님들은 부도탑으로 모십니다. 부도 나서니까. 생주이라고 하는 것은 원효 스님이 육이라고 해놨습니다. 육이.
아까는 현수 스님은 집치상, 계명자상을 2에 배다했잖아요. 그죠? 생주 2 할 때. 6이라고 하는 건 6가지로 달라진다고 하는 거는 안쪽으로 아치, 아견, 아만, 아예 여기 안에 딱 독사처럼 또 아래 틀고 있던 게 바깥으로 톡 튀어나와가지고 상속상으로 생기식을 해가지고 요걸 시곤이라 합니다. 시곤. 바깥으로 탁 밀어내면 이 생기식으로 튀어나오면은 요 순간에 생각이 달라집니다. 6갈래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탐, 진, 치, 만, 의, 견. 안쪽에 아치, 아견, 아예, 아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제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게 탐진치, 만이, 견이라고 하는 근본 번뇌 6가지가 6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상, 저도 그거 잘못 써놨네요. 이제 보니까. 집치상, 계명자상 해놨는데 그 앞에 상속상도 붙여야 돼요. 상속상, 집치상, 계명자상까지가 2에, 생주 2에 해당합니다. 어렵지는 않지요? 예. 어려워요. 어려우신 분들은 금생에 와서 복을 잘못 지시든지 전생에 잘못 지시든지 저도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전생에 다 틀리게 강의하다 금생에 와서 벌 받는가 보다 싶습니다. 그래 전생이나 금생이나 와가지고 깨어러가지고 저는 어차피 공부는 해결 안 되게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생, 주, 그 다음에 이 어떻게 해요? 멸하는데 우리의 원효스님께서는 생상은 3개가 있다. 주상은 4개가 있다. 이상은 6개가 있다. 멸상은 원효스님께서 7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이렇게 써야 되나 저렇게 써야 되나. 이게 7이라고 하는 거는 신삼, 구, 사 아시죠? 살도, 그 다음에 망어중재, 기어중재, 악고중재, 양설중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업과 구업. 6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탐진치, 만이견 했을 때 탐진치는 뭡니까? 의업입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일을, 행동을, 신업이나 구업이 탁 튀어나올 때는 뭐부터 동합니까? 안에서 의업이 먼저, 삼업 중에, 그죠? 의업이 먼저 팽 돕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저기 죽을라고 여기 쫙 올라오면서 요걸 막 새끼를 막 꿉니다. 뭐 이 새끼 저 새끼 막 꿉니다. 이래 새끼를 꾸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주먹질을 어떻게 해요? 땅 때려보지 않습니까? 뭐가 안에 좋다 싫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먹이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의업이 먼저 동하고 요거는 신업과 구업의 차례를 원효스님께서는 마음이 벌어져 가지고 없어지니까 이제 업을 지야 없어집니다. 업을 지야 없어집니다. 어떻게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지금 한번 돋았다. 어때요? 집에 가야 생각이 없어집니다. 공부하기 싫다, 공부 안 해야 그 생각이 사라집니다. 뭐 짜장면 먹고 싶다, 짜장면을 먹어야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스님께서는 현수법장스님은 생일이요, 주사요, 이요, 마지막에 하나다. 그래서 이거는 기신론 여러분들 한글로 쓰겠습니다. 업상, 그 다음에 뭐죠? 전상, 그 다음에 현상, 그 다음에 지상, 그 다음에 상속상, 집치상, 그 다음에 계명자상, 그 다음에 기업상, 조업상, 마지막에 하나 수부가 있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흔히 구상차제라고 얘기합니다. 원효스님께서는 여기까지를 잘라서 뭐라고 합니까? 8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어제 배웠던 아레아식, 진망하합식, 무몰식, 함장식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능섭일체법하고 모든 것을 다 땡겨서 기억하고 모든 것을 다 발출해내고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아레아식 위에서 작동을 합니다. 딱 잘라서 이 지상을 원효스님은 몇 식요? 7식이라고 합니다. 얘들이 전부 6식으로 보면 됩니다. 의식으로. 요 6식 중에서 안입이 설신, 눈, 코, 입기, 안입이 설신까지가 뭡니까? 전 5식이고 제6식, 육감이라 하는 거 있죠. 육감. 안입이 설신 어디입니까?
의가 이제 제6식입니다. 제6식. 이거는 제7식. 순서가 전 5식이 있고, 그냥 6식이 아니고 무슨 6식입니까? 서수로 엔트리 넘버 6. 그러니까 제6식이는 이 5식이하고 안입이 설신이하고 같이, 자, 이 눈은 그냥 보는 것만 봅니다, 지금. 귀는 듣는 것만 듣습니다. 그죠? 듣는데 이게 누구 목소리다, 무슨 뜻이다 간파하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6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귀마에서도 듣기는 듣는데 누구하고 같이 붙어야 돼요. 제6의식이 붙었을 때 그때를 5구의식이라고 합니다. 전 5식이하고 제6식이하고 이게 함께, 이게 제6식이가 누구하고요? 전 5식이하고 함께 붙어서 작동하면 5구의식이라고. 그런데 이 제6식이는 안입이 설신, 눈, 코, 입기하고 달리 작동을 합니다. 지 혼자도 놉니다. 이 제6식이는. 혼자 꿈꾸잖아요. 그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망상 피우잖아요. 정중 독도식, 산란 독도식, 산이 독도식, 몽중 독도식, 이 말처럼 독두어식이라 하죠. 이거는 하나는 5구어식이 있고 하나는 제6어식 중에 뭡니까? 6식이 지 혼자 따로 노는 거예요. 그죠? 자, 쉽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 안입이 설신이라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그러면 안을 제일 앞에 놨습니다. 왜 눈을 제일 앞에 놨냐면 눈은 별도 보고 해도 보고 달도 보고 굉장히 멀리까지 작용합니다. 이게 안이 1번이요. 우리는 눈, 코, 입기라 하잖아요. 우리는 눈, 코, 입기라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눈, 코, 입기를 안 합니다. 눈, 귀, 코, 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몸. 그 다음에 소리는 저기 앞산은 눈에 보이는데 소리는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렇지만 귀도 코보다는 상당히 멀리 듣습니다. 그죠? 코는 어때요? 요 안에 것만 냄새 맡지? 저 바깥에 차 소리는 지금 들리는데 저 앞에 차에 있는 냄새는 안 나니까 뭡니까? B가 세 번째입니다. 이 쌔바닥은 코는 요만큼만 갖다 대면 냄새 나는데 쌔바닥은 어때요? 1mm만 떨어지면 맛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 안, 이, 비, 설 이 몸띠는 먹고 나서 좀 이따 설사하든지 꼬집어 뜯어야 알든지 혓바닥보다는 더 예민할 수가 없습니다. 순서가 안, 이, 비, 설, 신까지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제일 뒤에 있으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 어근이 이렇게 되어가 있는 거죠. 그죠? 법화경이나 능경 보면은 공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눈은 800공덕, 옆으로 이제 30%, 이쪽 반반씩 못 푸니까. 그 코는 들어내쉬고 내쉬고 중간에 안 되니까 800공덕. 혓바닥은 말할 때 뜻이 다 실려가니까 1200공덕. 귀는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으니까 1200공덕. 몸은 붙었다 뗐다 하면 800공덕. 뭐 생각은 1200공덕. 이렇게 800공덕 3개, 1200공덕 3개로 나눠진 것도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게 분류하는 방법도 있고, 요 안입이 설신이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고. 자, 저런 부분들을 생주, 이멸을 이렇게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이 상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 생상을 깨치게 되면은 법신보살이고 생상을 완전히 멸진하게 되면은 구경열반에 부처님이 위치고 주상이 없는 것을 깨치게 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법신보살이고, 그죠? 십지보살로 들어갈 수 있고, 이상이 없는 것을 깨치게 되면 이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면위의 보살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10회 보살이다. 이래 나왔잖아요? 초발이 보살이라고. 기억 안 나세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여러분들 하신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에 멸상은 불각이라 가지고, 멸상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업을 짓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탐진치를 이렇게 무조건 업을 짓지 않습니까? 의업과 신업과 구업을 지으니까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근원적으로 생각에 원초적으로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 그거 생각을 따라가 잠시 행위를 안 했다 해가지고 그거 깨달았다 하면 안 된다 해서 뭐라고 합니까? 불각위라고 해놨죠. 그런데 현수 스님께서는 이러한 대목들을 보십시오. 현수 스님께서는 이러한 대목을 이 중구난방으로 섞어놨습니다. 이것만 생상이라고 이렇게 봐버리고 8식가 2개 하고 7식 1개 하고 상속상 1개 하고
이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현수 선생님은 주상이라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집치상, 계명자상 이 두 가지는 뭐라고요? 이상이라 본 거예요. 마지막에 기업상, 업을 이렇게 죽이는 거 이걸 갖다가 하나 일상을 멸상이라 본 겁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강원에 계실 때 이 현수선 걸 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냐 하면 우리가 한 30년 이전에 강원에서 현수소를 가르칠 때 우리나라 해동소보는 한 50년도 요때 이제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해인사 사간판이 나오는데 원효소가 없었습니다. 해동소가 없다 보니까 2조 시대 때 전부 현수소를 봤습니다. 현수소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대총상 해놓으니까 지금 배우고 또 지금 우리가 하는 우리도 이 아름다운 원효스님의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석을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해석을 저기 동학사인가요? 통도사에 나온 재계 행상 다 틀려가 있습니다. 동학사에서 나온 그 대총상 법문도 해설집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다 틀려가 있습니다.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요새 인쇄 기술이 좋으니까 또 꼴값 한다고 재판하네. 몇천 부씩 찍어가지고 그 옛날에는 필사본 하니까 틀리도 쪼매 틀리고 지 혼자만 틀리고 말아버리는데 요새는 인쇄 기술이 좋으니까 나눠서 같이 먹고 죽자 이래가지고 지금 다 틀리가 있습니다.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될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요거 이제 한 번만 대충 하셨지만은 요걸 앞으로도 한 번씩 더 짚어보고 이제 가셔가지고 대총상 책 이렇게 꺼내놓고 보시면은 이거 이상하게 되어 있네 이렇게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 무신계를 본 대총상 있지 않습니까? 다 틀려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참 부끄럽게도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맞는 줄 알고 무조건 의미도 없이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맞다 틀렸다기보다는 원효 의견이 대총상에 누락이 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좋겠네요. 이래서 이제까지 했던 생주, 이멸 요거 끝냈습니다.